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4시간 멈추지 않는 코인 시장. 오늘은 그 치열한 현장을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민여담의 코인 고스톱. 저는 앞으로 매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진행의 김민아입니다. 코인 시장은 매 순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과연 지금 사도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과감하게 고를 외칠지 아니면 차분하게 스톱을 해야 할지 변동성 앞에서 늘 고민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 그 막막한 고민에 마침표를 찍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민여담의 코인 고스톱 그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업 진행해 주실 민첩, 여유, 담대, 민여담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방송이니만큼 시청자분들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첩, 여유, 담대. 안녕하십니까. 민여담 인사드립니다. 2022년 히딩크의 등장과 박지성, 이영표 젊은 청년들과의 융합, 55세의 히딩크, 그 다음에 20대, 30대들의 청년들, 이들의 이 박수가 어떤 뜻입니까? 꿈을 현실로 이룬 그런 박수로 이미 대한민국이 통용된 겁니다. 저 또한 젊은 청년들의 꿈을 현실로 이루는 데 있어서 저의 미천한 경험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매일 3시간씩 젊은 청년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있는 민여담입니다. 제가 이 청년들과 같이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민첩하게 투자하자. 자, 이 민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첩하게의 민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IT 강국으로서 정말 민첩한 나라입니다. 빨리빨리의 나라. 이거를 다른 얘기로 하면 민첩한 나라인데요. 정말 아침 5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도 각종 특파원의 활동, 그 다음에 각종 애널리스트들의 활동, 경제인들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가만히 앉아서 자기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모든 정보를 민첩하게 수집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금만 부지런하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좋은 환경을 우리 선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첩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이 정보적인 측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피지컬적인 측면에 있어서 민첩 또한 아주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가 굉장히 투자하기에 적합한 상태냐,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안전하냐, 그리고 안정되어 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융합해서 저는 민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은 이제 여유라는 개념인데요. 과연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여유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유. 자, 여유를 한번 제가 여유입니다. 어떤 게 여유라는 생각입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쓰는 여유, 돈이 좀 많다, 시간이 좀 많다, 풍족하다, 이게 여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매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여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때의 여유라는 것은 내 돈 아닌 것은 단돈 10원도 먹지 않겠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 여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막 올라가. 그래서 내가 여기서 들어갔어. 근데 대략적으로 10포인트 먹고 딱 나왔어. 그랬는데 조금 1분 정도 있다 보니까 이게 팍 쏘아. 아이고 아까워. 또 한 케이스. 기다리고 있다가 이때 들어갈까? 좀 참았다가 안 들어가. 이때 들어갈까? 참았다가 안 들어가.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아이고 아까 그때 들어갈 걸. 자, 이때 팔고 나서 아쉬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껄껄껄껄 하지 않는 마음, 이런 어떤
내 돈 아닌 부분에 대해서 심하게 자책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마음, 이게 여유 있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여유 있는 마음은요, 작은 수익에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enough, 이 정도면 충분해. 뭐 다음에 또 내가 뭐 수익을 내면 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족하는 enough한 상태를 느낄 수 있는 마음, 저는 이것을 여유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돈 아닌 것은 단돈 10원도 먹지 않겠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제가 이제 참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봤습니다. 아픔도 겪어봤고 좋은 시절도 겪어봤고 다 겪어봤는데 2025년 10월 10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도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새벽, 물론 금요일 날, 이게 토요일 날 아침이죠. 토요일 날 아침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십십사태라고 하는 그 사태가 벌어질 줄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어요. 정말 한번 폭락을 겪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액션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자기가 그냥 넣은 그 포지션 그대로 거의 소위 말해서 청산쇼를 당한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12월 올라왔는데 불과 2주 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죠? 1월 28일, 29일,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폭락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산시장 중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사실상 원자재입니다. 그때 먼저 원자재가 조짐을 보였어요. 금이 정말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금이 서서히 이제 떨어질 조짐이 보였는데 갑자기 금이 폭락을 했네요. 그래서 금 폭락과 같이 뭐 이제 모든 자산이 그때 폭락을 했는데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이제 주력으로 하는 게 이제 코인 시장인데 토요일 날이면 다 쉬잖아요. 근데 이 코인 시장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 돌아가요.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더 기준으로 해서 100에서 150, 200이면 충분히 움직입니다. 근데 그날 어땠어요? 다른 때에 비해서 두세 배 움직였습니다. 그러더니 월요일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니 결국은 197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74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도 이 저점을 깨고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잖아요. 이 얼어붙은 상황에 있어서는 자기가 원했던 그런 어떤 생각을 다 백해무익이에요. 이런 전술 저런 전술 백날 세워놔봤자 시행을 못합니다. 왜 그래요? 내 가슴이 새 가슴이거든. 얼어붙었거든. 이 마지막 단계에서 위기 때 발휘하는 그 마음이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이 없으면 위기 상황에 얼어붙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오랜 시간 시장에 있으면서 투자자라면 반드시 갖춰야 될 세 가지 덕목을 꼽아라. 그런다면은 정말 아침부터 부지런하고 내 몸 상태도 정말 매매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민첩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상태도 민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담대한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그런 어떤 그 성품이, 그런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진다면 이 사람이 국내 주식을 가든 해외 주식을 가든 그 다음에 선물을 하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장에 와도 코인 시장에 오든 그 어떤 시장도 최소한 잃지는 않습니다. 자, 잠깐 이제 큰 그림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다음은 이제 큰 그림에 있어서 제 매매 비법을 한번 소개해 볼 생각입니다.
네, 지금 민첩, 여유, 담대, 민여담 선생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 민쌤께서는요, 정말 이 인생을 바쳐서 해외 선물 시장에서 살아오셨고, 또 현재까지도 활약을 하고 계신데요. 이 해외 선물 시장이라 함은 뭐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그리고 현재는 코인 시장에서도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만큼 내공이 정말 단단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어서 다음 수업 진행하기 전에 저희 먼저 QR코드 지금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수업을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 생기시면 이 QR코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수업 들어볼까요? 예. 이 차트를 통해서 한번 이더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가 지금 이게 4시간짜리입니다. 4시간 봉, 240분 봉인데요. 위에 보이는 레인지가 여기입니다. 위에 레인지가 여기에요. 그래서 일단 3,000대로 그냥 가장 이렇게 봅시다. 3,000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이 눈으로 보이는 가장 중심되는 이 라인 보세요. 이게 뼈인데요. 이게 뼈. 저는 이걸 뼈다구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봉이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심에 이게 이제 정확한 용어로 일목균형표의 용어로는 기준선과 전환선의 합체를 이렇게 저는 뼈다구라고 부르는데요. 이 뼈다구 사이와 그다음에 구름대 사이에 이게 공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간을 저는 이게 스팬이라고 부르고 이 공간의 의미는 추세를 형성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3,000대부터 추세를 형성을 해가지고 추세의 훼손이 한 번도 없이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쭉. 이게 지금 그림상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때 준비 못한 사람들은 많은 아픔을 겪었고 청산도 많이 당했습니다. 이게요. 지금 현재 이더가 여기 맨 마지막에 이게 이제 1740 정도 자리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가장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과연 이 부분을 터치를 할 거냐? 누우면 이만큼 남았어요. 자, 터치를 할 거냐 아니면 터치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냐. 요거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큰 그림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일단 하방 추세는 훼손이 이미 됐고 여기에서 이 슈팅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대지진이 한번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또 한 번의 작은 여진이 나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때 여진 밑으로 내려온 그 타이밍에 안 나오고 옆으로 기었네? 그러다가 이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위험해. 오늘 지금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볼 때는 하방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이 맞고 그래서 이게 밑으로 내려갈 타임을 넘겨서 다시 올라가는 듯 하면서 다시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말 그대로 윈지 아래인지 저도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 그 비트하고 이더가 이런 상황이고 또한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요. 지금 꼭지까지 올라왔다가 26,000대, 25,000대, 24,000대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완전히 꺼지지는 않는 그러나 매우 위험한 언제 꺼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는요. 제가 큰 그림에 있어서 제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잠시 쉬었다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와 이더가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차트를 기반으로 간략하게 시황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민쌤께서는요, 매일매일 밤 10시에서 새벽 1시까지 3시간 동안 라이브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코인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밤에 만약에 타점을 잡아놓고 좀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 하거나 아니면 나는 매일매일 이 시장과 같이 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라이브 강의 참여해 주시면 도움 많이 받아 가실 수 있는데요. 이 라이브 강의도 지금 현재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수업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매매는 뷰, 존, 타점, 뷰, 존, 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매는 뷰를 잡을 줄 알아야 되고요. 존을 설정할 줄 알아야 되고요.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중에 뷰란 무엇이냐면요. 내가 지금 현재 시장을 보고 있는 이 시작점, 시발점이라고도 하죠. 지금 현재의 시작점, 시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올라갈 거냐 아니면 내려갈 거냐 이게 이제 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보다 약간 작은 그림, 중간 정도의 그림, 그게 이제 존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앉은 상태에서 과연 공격을 상방으로 할 거냐, 하방으로 할 거냐, 이거는 뷰보다는 살짝 작은 그림이 되겠죠. 그 그림으로 볼 때 이게 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뷰와 존을 이제 내가 마음속에 정했다고 한다면은 어느 타점, 어느 시점, 어느 가격에 들어갈 거냐, 이걸 이제 타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예. 자, 뷰. 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존. 다인데요. 자, 매매를 할 때 이게 뷰를 잘 정하고 이게 방향이죠. 큰 방향입니다. 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그림, 존을 정하면 매매는 80% 정도의 승률은 이미 다 된 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여기에서 이미 뷰와 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오늘 매매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거의 판가름이 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이 타점은 뭐냐? 이 타점은 결국은 얼만큼 뷰와 존이 맞았다는 대전제하에 수익을 100% 다 낼 수 있느냐 아니면 뷰와 존을 맞추고 나서도 타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이만큼을 맞췄어. 이렇게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맞췄어.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타점인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트상에서 볼 경우에 있어서 이 타점을 어떻게 잡냐면 뷰와 존도요. 뷰는 잘 안 바꿉니다. 한번 모든 어떤 뷰를 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각종 어떤 그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의견, 그다음에 각종 방송국들의 어떤 썸머리 이런 것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6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침 한 8시까지 1시간에 걸쳐서 거의 다 입력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뷰는요 이미 아침 8시 이전에 거의 다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루 종일 이제 그 무빙의 흐름을 레코딩을 제가 이제 머릿속에 그리고 몸에 이제 베개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5시인데 5시에 딱 앉았다. 그러면 뷰는 상방이지만 이게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큰 그림에서 이렇게 5분봉으로 이렇게 큰 그림에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뷰는 상방이지만 공격의 방향은 상방으로 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뷰와 존은 큰 그림에 있어서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뷰와 존에 맞춰서 그러면 공격을 할래?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실제 매매를 하는 그 시간에는 그 맨날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1시인데 밤 10시부터 1시 그 3시간 사이에 내가 원하는 그림이 옵니까? 나를 시장에 맞춰야지 시장을 나한테 맞출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매매를 언제나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침부터 직장 출근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집에 딱 덜렁 한 8시쯤 헐레벌떡 와가지고 딱 앉았는데 이미 내가 먹고 싶은 방향은 상방인데 이미 상방 다 끝났고 그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근데 나는 내 뷰가 상방이고 존이 상방이라고 해서 상방 공격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타점은 굉장히 유동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공격할 때 있어서 가장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아침 7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보를 입력을 해서 뷰와 존을 잡아요. 잡는 게 뭡니까? 그게 이제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이에요. 오늘은 뷰는 이런 방향, 존은 이런 방향 정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있는 거예요. 정했으면 이 정한 것을 고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확신하면 그 확신한 만큼 시장은 반드시 응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확신하면 안 되겠고요. 생각은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지금 매크로적 상황은 어떻고 차트적인 상황은 어떻고 그다음에 아침 10시에 있어서의 어떤 매매의 어떤 그 레코딩은 어떻고 오후 5시에 매매의 레코딩은 어떻고 그다음에 오후 9시에 레코딩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만 할 뿐이고 무시하고 내가 매매하기 위해서 딱 앉았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 생각을 거의 백지 상태. 이게 어려워요.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것을 정말 전문가 어떤 사람하고도 대화 디스커션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하게 깊은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백지처럼 싹 없애야 되는 그 상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뷰 존을 정한다 하더라도 뷰 존을 정형화해서는 안 됩니다. 정형화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일시적으로 맞을 수는 있지만 정형화가 깊어질수록 확신이 크면 클수록 손실의 대응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매매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뷰와 존에 대해서 능숙하게 어떤 시황이나 뉴스나 차트나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능숙해야지만 결국 그 능숙한 것을 내 몸의 자양분으로 삼고 앉는 그 순간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좀 더 얘기하면 아무 생각 없는 상태로 이거 틀려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하고 내가 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았는데 그것을 싹 없애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로 간다. 이게 제일 어려운 단계예요.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정형화하는 것은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정형화하기 이전에 내가 입수해야 될 정보를 등한시해서도 안 돼. 이게 매매에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뷰 올라갈 거냐, 존 방향이 상방이냐 하방이냐 이거 잡으면 끝나는데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매크로적 환경, 차트적 상황, 기타 원자재의 동향, 4대 지수의 동향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내 몸처럼 내 손발처럼 자유자재로 완전히 내 걸로 녹여놨어야 돼. 그 상태에서 그것을 고집하지 않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그걸 잡는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 하는 것이 매매의 꽃이고 매매는 뷰 존을 잘 잡는 거고 뷰 존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잡되 그 앉는 순간에서는 정형화하지 않고 싹 없애고 아무것도 없는 유연한 백지 상태로 만드는 그 대목이 매매자로서 내공이 갖춰지느냐 안 갖춰지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이제 열강을 했는데 물 한 잔 마시고 다음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셨는데요. 뷰, 존, 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매매의 80%를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뷰와 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방금까지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타점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여유라는 덕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업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 지금은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매매를 할 때 지금 이제 라인 나오고 지금 매매 들어갑니다. 매매를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레인지입니다. 레인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딱 앉았을 때 지금 1930에 시발점 처음으로 보고 지금 앞으로 30분 안에 움직이는 그 폭이 1990까지 갈 것 같아. 아니면 2000까지 갈 때 70포인트 정도는 갈 것 같아. 그 느낌. 내가 그 느낌이거든요. 느낌. 어떤 분 그럼 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 느낌이에요. 그걸 잘 잡는 게 매매자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자, 내가 딱 앉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자 이렇게 됩니다. 간단해요. 자, 이런 어떤 범주가 있어요. 이렇게 레인지가.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이제 뷰는 상방, 존은 상방, 다 상방이야. 상방으로 공격을 하겠어. 그러면 이런 레인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럼 여기가 1930. 여기가 1950. 여기가 1970. 여기가 2000이야. 이런 눈이 보여. 차트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여기 정도면은 들어갈 만한 저점이겠네. 여기 정도면은 뭐 전고점에 맞든 어찌 됐든 여기가 꼭지겠네. 이걸 레인지라고 그래. 근데 보는 순간, 앉는 그 순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시에 딱 앉았어. 그럼 10시에 앉는 그 눈에 보이는 지금 현재 라이트 나우 그 시간에 폭이 저 정도면은 30이면 저점. 그다음에 뭐 50이면 중간점. 그다음에 그 위에 꼭지는 거의 2000. 이렇게 볼 수 있는 눈. 어떻게 내가 지금 현재의 폭과 앞으로 내가 이것을 진입해 가지고 나오고 싶은 시간. 예를 들어서 10시에 시작을 했으면 미 본장의 리스크라고 해서 11시 30분에 이제 미국 나스닥이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11시 30분 이전의 움직임과 11시 30분 이후의 움직임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본장 시작과 동시에 두세 배, 많은 경우에는 5배 이상 커져요. 그러면 기존에 10시에 딱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은 있던 물량도 11시 30분 이전에는 다 청산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거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다가 애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여기서 30포인트 먹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본장 직전에 먹었던 30포인트는요 본장 시작함과 동시에 그냥 그 30포인트는 5배, 그럼 150포인트죠. 눈 깜짝한 사이에 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것을 본장 리스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레인지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폭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의 레인지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시에 앉았다. 그러면 위로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1930부터 2000이 나가면 70 레인지 이것만 정하면 안 돼요.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 타이밍에 딱 들어가지고 나오는 그 시간, 이 정도의 흐름이 어떤 그 무빙의 흐름이면 예를 들어서 10시 50분에 들어갔다가
적어도 11시 전에는 나올 수 있겠네 이 느낌이 들을 때 타점을 정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지금 비 오는 상방이 그건 이제 잘 안 바뀌어요. 하루 동안 잘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그 시발점, 예를 들어 아침 9시에 봤다. 그럼 아침 9시를 기점으로 그게 이제 9시가 시발점이니 그게 뷰예요. 저는 10시에 딱 앉았어. 그러면 10시부터 3시까지 내가 이제 매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시, 밤 10시에 상방 존이다, 상방 방향이다. 그러면 그게 존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타점은 레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 레인지는 눈으로 보는 차트에 전저점, 전고점 뭐 이런 거 다 봐가지고 1930부터 2000까지 한 70 정도 되네? 이것만 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네들이 무빙이 달라지기 때문에 10시라면 이거는 아무리 늦어도 10시 25분까지는 나와야 된다. 요런 어떤 그 시간적인 레인지. 그래서 결국은 위아래의 레인지, 그 다음에 시간 레인지, 요 두 가지가 레인지겠습니다. 요걸 정하는 게 다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상방으로 이렇게 우리가 뷰도 보고 존도 보고 다 봤어. 그럼 리스크는 어떻게 되느냐? 타점을 정해서 상방 리스크. 여기가 리스크가 1이야. 이때 들어가면 누구나 다 먹어. 이만큼 먹냐에 따라서 리스크가 1이야. 근데 여기서 멈칫멈칫하다 못 들어갔네? 여기서 멈칫멈칫하다 못 들어갔어. 그럼 여기가 리스크가 4배로 늘어. 이때라도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또 멈칫해. 이제 이 멈칫하지 않고 생각했던 대로 팍팍 들어가 주는 게 뭐라고 그랬어? 아까 초장에 탐대라고 그랬어. 이 아무리 생각을 잘해도 멈칫하는 사이에 시장은 이 리스크 1이 4로 되고 이때 들어가려고 보니까 여기까지 가 있고 막 이래. 이런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과 제가 우리 수강생들과 항상 강의를 통해서 야 지금은 30이면 괜찮을 것 같고 흐름이 이렇게 된다. 그걸 라이브로 매일 3시간씩 청년들과 호흡을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제가 아까 히딩크 얘기를 했던 이유는 저희는 좀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을 청년들과 같이 나누고 그 청년들이 실제로 와서 이제 매매를 하면서 저의 어떤 멘트와 차트 보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실제적인 응용을 매일매일 수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레인지를 정하면은 여기가 리스크가 4인데 그럼 여기쯤은 그럼 8이냐? 아니에요. 여기는 리스크가 10배로 늘어요. 그럼 여기는 리스크가 얼마냐? 40배로 늘어요. 그래서 멈칫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야 이때 아닌가벼? 기다려. 아닌가벼? 기다려. 아닌가벼? 기다려. 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가 참어.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서 여기서 야씨 이때라도 들어가. 왜? 이때 되면 막 불을 뿜어가지고 막 2100까지 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참다 못 참다 이때 들어가는 거야. 이걸 우리를 뭐라 그래? Fear of missing out. 포모 매매 하지 말라고. 막차 타지 말라고. 근데 문제가 이게 또 어려운 게 매매가 어려운 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때 들어가고 이때 나오고 백날 해야 소용이 없어요. 매매는 봐봐. 야 이때 나와야 돼. 근데 어떤 그림으로 그리면 되냐면 레인지가 이것만 있냐고. 2100에서 2300까지 가면 어떡할 건데? 야 2300까지 가면 어떡할 건데 오늘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미 여기 2100은 또 다른 레인지의 저점이잖아. 시발점이잖아. 이게 어려운 거야. 레인지가 수시로 변해.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내가 앉아있으면은 여기만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본장 시작가가 11시 30분에 이놈의 레인지가 2000까지 갔던 레인지가 2300까지 올라가 버렸어. 그럼 2100은 시작점이잖아. 이런 어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할 때 책 보고 야, 뭐 이때 들어가고 이때 나오고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는 민현과 같은 나름대로의 어떤 충분한 경험을 가진 사람과 히딩크 밑에 박지성과 이영표가 있듯이 히딩크의 어떤 이 지도 방법은 신뢰라고 하더라고요. 막 설명을 해주고 네가 이때 이 역할을 해야 되고 막 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돈입니다. 시간이 돈이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고스톱치들이 좀 하세요. 고스톱. 제 이름이 여기가 지금 우리 이 프로그램 이름이 민여담의 코인 고스톱이잖아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왜 문제를 일으키냐면은요. 죽자 살자 해. 뭘 그냥. 에? 자, 명절입니다. 어떻게? 고스톱이나 한 판 치자고. 고스톱 치는데 목숨 거는 사람 봤어? 자, 내가 1,000불이 있어. 1,000불이면 150만 원이야. 15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스톱 치면 처음에 2더 기준으로 0.3m 들어가라고 그래. 0.3. 한 번 실패했어. 분할 매수했어. 안 돼. 2번. 0.6, 0.3 또 들어가. 그럼 0.6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3번 안으로 들어가. 0.3 또 들어가. 그럼 평단이 좋아질 거 아니야. 그리고 핵심.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평단이 50p 위아래 50포인트 간격이 나올 때만 들어가게.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위아래 100은 먹고 그에서 여기에서 평단이 50이 좋아지고 아무리 대충 해도 여러분들이 뷰 좋은 타점을 아까 하다가 못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평단이 나름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물량이야. 물량을 여러분들이 못 맞추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그냥 때려 박아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리스크 관리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다 있어요. 자, 보십시다. 자, 물량. 그 다음에 레인지. 타점. 이게 다 연결돼 있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 아까 말했듯 여기서 여유가 있어야 돼. 담대해야 돼. 그 다음에 이런 정보의 기본의 베이스의 어떤 정보를 가지기 위해서는 민첩하게 다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민여담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물량 조절에 실패하면 레인지를 잘못 잡으면 담대가 좀 약해가지고 주저하다가 들어갈 자리에 못 들어가게 되면 리스크에 노출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최근에 있어서 가장 피해야 될 게 뭐냐면 리스크를 너무 우습게 생각해. 그러니까 왜 이제 민여담의 코인 고스톱이라는 말을 썼냐면 처음에는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 예? 심각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다 내 목숨을 걸어버리고 내 가족의 어떤 운명도 걸어버리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내공을 갖추기 전까지는 천천히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공이 충분히 갖춰졌어. 그 다음에 물량을 실으란 말이지. 그러니까 1,000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들어가서 안 돼. 저기서 들어가도 안 돼. 평단가를 자꾸 좋게 만들려고 했을 때 마지막 들어갈 수 있는 총량이 겨우 1리더밖에 안 돼. 그걸 뭘로 결정을 하느냐? 자, 그러면 그 들어갈 때 엔트리 프라이스라는 게 있어. 그럼 들어간 가격이야 이게. 그 다음에 엔트리 프라이스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엔트리 프라이스하고 물량이 나오면 내 시드 대비 얼마쯤 몇 퍼센트 들어갔는지가 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결정을 해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리퀴데이션 프라이스가 나와. 이게 뭐냐면 청산 가격이야. 그러니까 내가 0.3 리더 들어가, 0.6 리더 들어가, 1 리더 들어가, 1.2 리더 들어가, 3 리더 들어가, 3 리더 들어가면 리퀴데이션이 팍 줄어버려. 안 되는 거지. 그냥 바로 조금만 움직이면 아웃돼 버려. 근데 리퀴데이션 프라이스가 그걸 야야야야야 너 지금 리퀴데이션 프라이스가 1,500이야. 야 1,200이야. 조금씩 들어갈 때마다 그게 바뀌어. 그러면 야 이제 1,000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 엔트리 프라이스 대비 리퀴데이션 프라이스가 선이 딱 되는 순간 이제 뭐 해야 돼? 얼음!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알겠죠? 그거가 물량 조절의 핵심이야. 물량 조절의 핵심은 그냥 피상적인 게 아니고 내 시드를 분할로 점점 들어가면서 리퀴데이션 프라이스가 시스템에서 떠. 그때 1,500부터 아니 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1,500 갖고는 안 돼. 2,000. 리퀴데이션 프라이스가 2,000이 딱 나오잖아. 그때부터는 비상등 켜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리퀴데이션 프라이스가 이더 기준이야. 이더 기준으로 리퀴데이션 프라이스가 1,000 이하로 남았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매수 중지. 그러면 진짜 이게 고수습처럼 친다고 이거 편안하게 친다고 한다면은 1리더 이하로 여러분들이 1,000불을 가지고 1리더 이하로 사봐. 청산 당할 일이 없어. 물론 비유 좋은 타점이 정확히 맞아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는 있지. 그러나 그 물량 조절이 제대로만 된다는 전제 하에서 매매를 하면 이게 여러분들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건 줄 알고 있잖아요. 이 위험의 모든 것은 어디에 있다? 물량 조절에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150만 원 갖고 있다가 물건을 한 10만 원어치밖에 안 샀어. 그러면은 어떻겠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지. 근데 내 지금 자본금은 150만 원 있는데 내가 들어간 물량이 거의 한 70만 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출렁출렁하는 데 있어서 심도가 아주 이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이 커지겠죠. 핵심은 뭐냐? 자, 주식도 어렵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선물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그런 걸 왜 해? 응? 안 해도 되잖아. 직장만 열심히 다니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게 해주는 금리, 그것도 10% 이상의 금리도 있었고 뭐 7 내지 8%의 금리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금리가 좀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시대가 이제는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제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왜 이제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냐면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편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물량으로 어떤 세기로 어떤 강도로 이것을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는 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는 이것을 무시하고 그거 안 해도 돼. 이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70명 정도의 제 이제 수강생이 현재 있는데요. 매일 3시간씩 라이브를 하는데요. 보통 거의 다 20, 30대가 대부분입니다. 20, 30대, 40대, 50대도 물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하는 게 그래요. 제발 목숨 걸지 마라. 목숨 걸지 말고 내가 내공이 갖춰질 그 순간까지는 좀 천천히 해라.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합니다. 차트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차트. 제가 주로 쓰고 있는 차트는요. 일목균형표를 많이 씁니다. 일목균형표. 제가 쓰고 있는 그 차트는요. 일목균형표하고 볼린저 밴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그 흐름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환선과 기준선을 중심으로 하는 이 뼈다구 차트입니다. 이 뼈다구 차트.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차트를 사용하지 않아요. 일목균형표 중에서 주로 전환선과 기준선의 중심 뼈대를 사이로 해서 이 봉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가지고 감지를 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선 아래선 있죠.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고요.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는 어느 정도는 통달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는 특징이 뭐냐면 이게 차트가 없어도 되는데 이걸 입혀놓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가 그래서 유리한 거고요. 볼린저 밴드는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넘어가면은 다시 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성질이 높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그 안으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높은데 그중에 무시할 수 없는 게 5분봉의 꼬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5분봉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게
말 그대로 볼벤을 뚫고 가면 그게 이제 뚫고 가서 퓨리춤처럼 이렇게 꼬리가 생기잖아요. 윗꼬리도 생길 수도 있고 아랫꼬리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차트를 보는 거는 저는 복잡하게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목균형표에 대해서는 통달을 하셔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는 그냥 그 복잡한 거 별로 없어요. 윗선과 아랫선에 대해서 각종 1분봉과 5분봉의 흐름, 그 다음에 15분봉, 30분봉, 여기서 1시간, 4시간 봉의 흐름,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항상 차트는 유기적으로 봐야 돼요. 어느 하나만 집중해서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매매할 때 있어서 실제적으로 타점 잡고 진입하고 나오는 데 있어서 핵심은 1분봉과 5분봉으로 하지만 그래도 유기적으로 1분봉, 5분봉, 15분봉, 30분봉, 1시간봉, 4시간봉 이런 것들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트에 대한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 강의, 기초적인 강의를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강의를 저한테 한번 들어보고 싶은 분들은 이제 그 안내로 연락을 하시면 제가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가지고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까지 제가 강의한 것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이 있어 봤는데 민첩하게 여유있게 담대하게 투자하는데 매매는 결국은 뷰가 좋아야 되고 존이 좋아야 되고 타점이 좋으면 잃지는 않습니다. 거의 얼마를 더 먹느냐 얼마를 덜 먹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용하는 방법은 직장인들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 하루에 많이 하지 마세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반드시 시간의 존, 내가 하루에 여기다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시간의 존이라고 하는데 3시간이 넘으시면 안 됩니다. 3시간 안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시간 안에 매일 꾸준히,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2-3번은 꾸준히 이렇게 1년, 2년, 3년 준비하셔서 내공이 충분히 갖춰질 때까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셔라?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자기개발하시고 그 대신 공부는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공을 충분히 갖출 때까지는 정말 아까 말씀했는 1,000불 이하, 우리 돈으로 150만 원 이하로 하셔라.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겨요. 150만 원을 하더라도 첫 번째 물량을 갖다가 0.3리더, 0.6리더, 1리더 이주 아래로 운용을 하셔라. 그러면요, 이게 엄청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잠시 내가 앉아가지고 야, 바깥 좀 벌자, 짜장면 것 좀 벌자. 그거 정말 벌기 쉬워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거거든요.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막 이거 그냥 내가 막 여기다 목숨 걸고 한번 이걸로 한번 뭐 좀 해보자.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철저히 이게 이제 우리 이름을 갖다가 왜 제가 코인 고수습이라고 줬냐면 고수습 치듯이 좀 즐겨라. 즐기면서 하자. 그리고 민여담이 있지 않냐. 평생 이걸 해온 민여담이 있지 않냐. 매일 라이브 합니다. 매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저와 같이 호흡을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하시려면 신청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민여담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오늘 수업한 거 잠시 정리를 좀 해보면요. 먼저 아까 레인지를 정할 때 시간의 레인지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우리도 민첩하게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여유죠. 여유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조금 수익을 봤다고 해서 바로 팔아버리지 말고 조금 기다리고 여유를 가지고서 충동 매매를 하지 않는 그런 자세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담대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포지션에 진입을 할 때에는 약간의 주저함 또는 망설임이 있을 때 이게 수익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을 할 때에는 좀 용기를 가지고요. 담대함도 같이 가져보면서 코인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여담 선생님께서는 매일 밤 10시에서 새벽 1시
5시까지 3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팍스경제TV를 통해서 송출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게 코인 시장이 24시간 내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라이브 강의도 지금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죠. 가족분들과 따뜻하고 또 평안한 시간 함께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 건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참고를 위해서 조언일 뿐 특정 가상자산의 상승이나 하락 또는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